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현선 대표 모시고 꽃과 화초 가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식물, 또 화초, 또 화단에 가꾸고 있는 과일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병충해, 화초, 그리고 치료법이라든가 거름주기라든가 또 물주기 모두 좋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플라워뱅크 최현선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꽃도 왜 이제 계절별로 여름에 피는 꽃이 있듯이 식물도 여름 식물이 좀 따로 있습니까? 네, 여름 식물이 따로 꼭 있다기보다는 여름에 좀 관리하기 좋은 거라던가 아니면 그 관상적으로 좀 시원하게 보이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수경 재배라고 해서 물에서 키울 수 있는 거, 시각적으로 좀 시원해 보이는 거, 이런 거를 여름 식물이라고 대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름에는 이제 꽃을 보기보다는 싱그러운 잎을 보는 그런 것 쪽으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취향에 맞추셔서 시원해 보이는 거 많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경 작물, 수경 식물 참 이쁠 것 같아요. 이전에 행운목이라고 그러나요? 뭐 행운목, 뭐 개운죽 이런 거. 개운죽이었는데 요즘 좀 많이 다양해졌죠. 다양해졌고요. 네. 다양해졌고 또 그 행운목으로 이제 꽃도 피우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토막으로 한 10cm 토막을 갖다 놓고 그걸 오래도록 키우면서 뿌리도 내리고 거기서 꽃도 피우고 이래서 또 거기에 흠뻑 취미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개운죽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보통은 실내에서 키우는 그 수경 식물이 대표적이고요. 테이블 야자류 이런 것도 다 실내에서 보통은 하는 거고 외부에 이제 정원이나 연못 이런 데 놓는 그 일명 물 위에 떠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 물에서 자라는 식물들 그게 지금부터 한창 빛을 발할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럼 많이 선호하시겠군요. 그런 네, 식물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또 사실 이제 어디 연못 같은데 수련, 연꽃 이런 거 보시고 너무 예쁘다고 이제 구매를 하시려고 오시는데 또 그 귀한 거거든요. 사실은 수련하고 연꽃이 가격도 좀 싸지는 않아요. 그래요? 근데 흔하게 이제 놀린 게 연꽃 같은데 그렇다라고 보지요. 네. 근데 이제 구매하시려면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니까 또 조금 주춤하시는데 그건 이제 아무리 예뻐도 본인이 놓고자 하는 곳에 조건이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햇빛을 오래도록 볼 수 있는 곳에서 네, 그 실내가 아닌 외부에서 햇빛도 계속 쐬고 통풍도 잘 되는 그런 곳이면서 물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선택하시면 되시는데 또 조건이 안 되시고 양동이나 이런 데다가 받아가지고 저기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고려를 해보실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여름 식물은 좀 시원한 식물 어떤 걸 좀 많이 권해 주시나요? 보통은 이제 위로 쭉쭉 뻗거나 시원하게 야자류가 보통은 많이 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야자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잎이 푸르면서도 햇빛을 많이 안 봐도 되는 거.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햇빛에 내놓으면 잎이 타거나 막 이러기 때문에 약한 식물들이 또 있죠, 여름에. 예. 그래서 실내에서 해를 많이 안 보고도 자랄 수 있는 거 이런 걸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름에 좀 키우기 힘든 작물들은 또 어떤 게 있어요? 반대로? 우리나라의 여름은 사실은 어려운 게 별로 없지만 이렇게 물주기를 자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관리 이런 거 쪽으로 비중을 보신다면 물주기를 이렇게 자주 해줘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물주기를 놓쳤을 때 그럴 때 관리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또 다른 건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네. 그럼 여름철 물주기 요령.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기온이 많이 올라가니까 네네. 자주 줘야 되나요? 어떻게 물주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 아, 거죠? 물주기. 그러니까 여름에 아무래도 햇빛에 노출이 되고 네. 또 이렇게 문도 열어놓고 이렇게 뭐 공기하고 거의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식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분 증발도 좀 빠르고 뭐 이러기 때문에 겨울에 비해서 물주기를 2배 정도로 좀 더 신경을 써야 그럼 된다라고 자주 줘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자주 줘야 된다고 보고 이제 또 거기에 덧붙이면 이제 아침에 한번 그러니까 외부에 놓았을 때 그리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물주기의 주율이 좀 틀려지거든요. 네. 보통 화분은 사기 네. 그래서 화분이나 또 토기 토기. 예, 근데 네. 그러면서도 토기의 종류에도 많은 상관이 있고 네. 밑에 배수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상관이 있고 또 그러면서 화분의 크기가 크느냐 작느냐에 따라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화분 크기 비례해서 물도 줘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크거나 작거나 네. 여기에 따른 변화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화분이 좀 크다 이러면은 뭐 3일에 한 번 주던 주유를 뭐 5일에 2번 정도 뭐 요렇게 6일에 2번 주던 걸 5일에 2번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하셔도 되시지만 좀 이렇게 보통은 화원에서 작은 거 이렇게 10cm 화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갖다 놨을 때는 거의 매일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근데 이제 큰 화분도 물을 주면 물이 금방 쭉 빠지더라고요. 밑으로 다 흘러내리던데. 네. 그러면 또 네. 거기에서 토양의 차이가 있는 거죠. 토양이 네. 좀 찰진흙이던가 아니면 마사가 많이 들어가서 좋은 토양의 마사토이거나 여기에 따라 좀 차이가 그럼 있거든요. 물이 그렇게 쭉 빠지게 되면 네. 그럴 경우에는 주기를 어느 정도로 그것도 이제 그 찰진흙하고 네. 마사하고의 또 주기를 또 조금 보셔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으로 또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지 저희가 정답은 드릴 수가 있지만 그 물 빠짐이 좋다고 해갖고 물이 금방 빠져버려서 이 안에 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물이 이렇게 채웠다가 쭉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물을 공급을 해주고 이것이 식물이 물을 빨아먹고 그다음에 흙에서 바로 증발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주율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물이 빨리 빠진다고 해서 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약간의 조절은 개인이 이제 놓여진 곳의 위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약간 이제 보충을 도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물주기 직장인들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네. 집에 가서 하루 물 주고 이틀 만에 물 주는 걸 놓치다 보면 갑자기 축 처진 걸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창문은 꽁꽁 꼭 네, 다 네. 닫아놓고 그렇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밑에 쟁반이나 물받침 같은 곳에 물을 담아서 저면 관수라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흙이 삼투압으로 빨아 올려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주는 것도 아주 현명하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그러면 높은 화분인데 이거를 높은 화분에 이 물을 다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높은 화분에 요즘에 뭐 스티로풀이라든가 뭐 바크라든가 마사를 채워서 그 삼투압이 잘 발생하지 못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는 물을 흙이 있는 닿는 부분 그 부분까지 물을 좀 채워주시는 게 요령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그 화분 받침에다가 네. 넉넉하게 물을 좀 채워서 네네네 화분을 그 위에 올려놓는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10cm 화분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바닥까지 있기 때문에 얕은 쟁반이나 얕은 물받침에다가 물을 채워 놓으시면 저면으로 밑으로 서서히 이렇게 물이 올라와서 식물에다가 그 물 공급을 해주는데 높은 사기 화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면 관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 좀 잊지 말고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주기는 오전이 좋습니다. 오전에. 예, 오전이 되도록이면 오전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일어나면 이 기지개를 켜고 활동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많이 왕성하게 떠서 태양이 쬐기 전에 이 물을 공급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호흡도 하고 이렇게 광합성 작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물을 이제 오후 저녁에 잠자려고 하는 식물에다가 물을 참, 줬다. 화분 물을 안 줬다. 네. 생각날 때 주거든요. 네. 밤이든 낮이든. 밤이든 낮에. 그래도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물을 말리는 것보단 좋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밤에 주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아침, 시간적으로 아침에. 본다면 아침 9시에서 아침에 10시? 10시 전. 10시 전에. 네. 일찍도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출근하셔야 되니까 물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또 뭐 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일찍은 괜찮은데 10시 이후에 오전 태양이 조금 강하니까 그 오전 10시 전에 물을 주시고 또 이제 또 추천하고 싶은 거는 물을 줄 때 좀 약간 샤워하는 식으로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양동이에 받아서 쭉 주는 것보다는 쭉 주는 분무기처럼 네, 이렇게 군무기보다도 이렇게 수도물 네. 좀 강한 줄기로 해갖고 먼지도 씻어내는 겸 물도 위에서 주는 겸 뭐 이렇게 여러모로 약간 이제 진딧물이라든가 뭐 벌레 같은 게 좀 씻어내는 개념으로 주시면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또 물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외부에 식물이 놓여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외부에다 놓고 물을 줬는데 물방울이 많이 오래도록 시간 맺혀 있으면 그 부분이 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또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침에 이슬처럼 이렇게. 네, 이슬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근데 네. 여기에 이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다 그러면 그 부분이 빨리 증발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오래도록 머물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돋보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요, 식물이. 네,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다 털어줘야 되는 건가요? 네, 물을 좀 털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한 태양이 뜨기 전에 오전에 물을 주시면 네. 해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1096번님이 개미가 화분에 줄지어서 네. 돌아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요. 궁금하시다고요. 개미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하원에도 네. 개미와의 전쟁입니다. 요즘에. 어. 그래서 개미가 이제 막 나와가지고 막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근데 개미의 특징은 뭐냐면 단물을 빨아먹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단물을. 화초에. 예, 화초에. 그러다 보니까 화초에 단물이 나오거나 새순이 달콤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부산물이 조금 약간 오염성이 있는 게 조금 단맛이 나거나 뭐 이래서 개미가 이렇게 자기네가 가는 그 길을 만드는 건 먹을 것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한번 다녀와서 괜찮다 하면은 동료들을 다 데리고 가는 습성이 있잖아요. 줄줄이. 그러면 화분에 단물이 빠지면 식물에 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요? 예, 자라는데? 그래서 잎이 찌그러들거나 예. 그러니까 개미의 공격을 받으면 잎이 찌그러들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기운이 뚝 떨어져서 시들어 보이거나 막 이러는 현상이 생깁니다.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개미를 퇴치하는 화원에 가시면 개미 퇴치하는 약이 있어요. 개미를 퇴치하는 약이. 네. 그런데 혹시나 약을 뭐 사용을 못할 경우라든가 아니면 없다 이러면 이 개미는 물에 또 약하더라고요. 물에 옛날에 나무꾼과 비둘기와 나무꾼 우리 거기서도 보면 개미가 뭐 포수 발을 깨물어서 비둘기 살렸다 이러는 우화도 있잖아요. 네. 똑같이 물에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 물이 아주 잠기게 흙조차도 위까지 화분에. 네, 화분에 잠기게 물을 하루 정도는 물에 잠가놨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개미가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퇴치할 수 있는 어떤 일시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쭉 건져갖고 쭉 배수를 해주시면 일단 퇴치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해충 퇴치하는 약이 있으니까 그거 더 사다가 뿌려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현선 대표 모시고 곧그 화초 가꾸기, 식물 가꾸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꽃과 화초 식물 가꾸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꽃이나 화초 병충해 관리라든가 치료법, 또 거름주기라든가 또 영양해주는 방법, 또 물주기와 습도 유지, 또 화단 가꾸기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 벵갈 고무나무가 줄기가 쭉 커지면서 늘어지는데 네. 이거 좀 잘라줘도 되는지 또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그 벵갈 고무나무를 구매했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으셨을 텐데 처음에 딱 그 식물을 받았을 때 모양을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되세요. 처음 받았을 네네네. 때. 네. 그래서 이제 또 그걸 소장하시는 분들이 취향이 잎이 무성하고 옆으로 늘어지거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키우시면 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늘어져서 좀 싫으신가 봐요. 그러면 언제든지 잘라주셔도 되세요. 그 조경이나 나무의 그 장점이 내가 원하는 수영을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물이 죽지는 않고 다른 곳에 이제 꽃눈이나 잎눈이 있어서 거기서 다시 잎이 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새 가지가 나잖아요. 그 네. 새 가지 새로 난 가지는 잘라줘도 돼요? 네, 잘라줘도 되는데 아, 처음에 이제 새순이 나왔어요. 그럼 네.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그걸 바로 자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잔인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네. 또 바로 잘라줄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어도 3, 40cm 이상은 쭉 늘어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늘어진 가지. 네네네. 새순이어도. 예. 지금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늘어질 정도면 완전 새순은 아닌데 이제 또 그러면서 그 새순이 다른 곳에서 나와서 또 수영을 잡아갈 때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인이 볼 때 너무 신경 쓰이고 싫다 이러시면 그 늘어진 시작된 부분 말고 수영을 잡으려고 하는 그 끝선까지는 잘라주셔도 무난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괜찮으세요. 잘라주셔도. 그 봄철에 연산홍 굉장히 네네네. 예쁘잖아요. 네. 많이들 보시고. 그런데 예. 이 원산홍이 질 때 너무 좀 그렇죠. 네, 안타까워요. 네. 그럼 이렇게 한 번 지면 연산홍이 내년에 또 꽃을 피우나요? 피우지요. 아니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집에서 네, 관리를 좋은 좀 해줘야 질문이신데요. 연산홍이 사실은 이게 피어서 질 때 아까운데 서서히 질 경우가 있고 갑자기 훅 질 때가 있어요. 네. 그 차이는 뭐냐면 온도예요, 온도. 그 꽃이 질 때의 온도. 벚꽃도 만개하다가 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으면 후루룩 날려가자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네. 연산홍도 순식간에 없어지는 조건이 뭐냐면 저온인 것, 저온. 그래서 실내나 아니면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서서히 꽃이 하나 둘 해서 지기 때문에 뽑아내면서 서서히 꽃을 다 피울 수 있는데 외부 정원에 있는 분들은 얼마 전에 왜 막 그 기온이 뭐 영하로 막 내려갔잖아요. 그러게요. 밤 기온이. 낮 기온이 뭐 26도, 7도까지 갔다가 또 영하로 네. 떨어졌다가. 그쵸. 네, 봄엔 진짜 기온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 그러기 같아요. 때문에 정원에 있거나 추운 지역, 그 저온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곳에 있는 철쭉이나 연산홍들은 빨리 졌을 거예요, 아마. 그 온도의 변화에 못 이겨서.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누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누렇게 꽃이 푹 하고 그냥 가라앉은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키우시거나 베란다에서 키우시거나 정원에서 키우시기 때문에 갑자기 망가진 경우는 없을 건데 내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꽃이 다 거의 졌거든요. 다 졌죠, 지금. 그런데 이제 먼저 꽃이 피고 꽃이 피고 후 잎이 나는 그 식물의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릇파릇 연한 연두색 잎이 많이 났을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6월 달 안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어요. 6월 안에. 예. 왜냐하면 그냥 계속 크게 키우고 싶으신 분은 그냥 놔두셔도 되시고 좀 이렇게 수영을 다듬으면서 아담하게 좀 탄탄하게 키우고 싶은 분은 6월 안에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되시고 이 연산홍 종류는 막 비옥토가 되어 있는 그런 그 토양보다는 약간 이제 척박한
그 좀 거칠고 좀 이렇게 영양분이 많지 않아도 그리고 잘 자라기 때문에 영양을 또 과다하게. 근데 조금 이제 꽃눈이 막 나올 때 한 7월 정도에는 이제 꽃눈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죠. 나오는 게 아니라 생성이 되는데 그럴 때는 영양을 좀 주셔도 되지만 꽃이 한참 막 있을 때 영양을 주시면 하루아침에 또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꽃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과다하게 영양은 안 주셔도 되시고 이제 예쁘게 전정을 하면서 가지치기 하시려면 6월 달 안에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수국 이제 네. 탐스럽게 아주 네. 꽃송이도 크잖아요. 그런데 수국인 줄 알았는데 네. 이 꽃이 불도화라고 네. 뭐 얘기를 하신다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기엔 별 차이가 없는 것 별 같은데 차이가 예. 수국하고 불도화가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국이 네. 진짜 그야말로 굉장히 예쁘고 이런데 보편화된 거는 그리 길지가 않아요. 보편화되기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보편화되면서 수국이 이제 열풍이 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도화도 수국의 종류, 잎이 잔잔한 잎이 여러 개가 뭉치로 모여가지고 꽃 자체가 다른가요? 저도 보기엔 잘 모르겠던데. 꽃이 이제 저도 어렸을 때는 네. 저도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그게 수국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또 이쁘잖아요. 이렇게 뭐 마을에 이렇게 울타리 같은데 심겨져 있었고 막 넝쿨채 넘어와가지고 너무 예쁜데 그것도 다 수국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수국과 불도화는 틀리고 불도화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두상을 닮았다. 이래서 이제 약간 위로 삐쭉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꽃이 살짝. 네네네. 그래서 수국은 꽃 본대에서 이렇게 옆줄기가 나와서 하나의 둥근 모양을 만드는데 불도화도 물론 그렇지만 꽃이 한쪽으로 끝이 그 두상화서라 그래갖고 위쪽으로 조금 더 나중에 피는 그런 형상이 있어요. 부처님 머리처럼. 네네네. 머리 위에 이렇게 머리 위에 살짝 볼록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수국은 뭐 핑크, 보라, 뭐 분홍, 흰색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렇게 모양도 조금 틀리는데 이 불도화는 이렇게 관목처럼 아예 나무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보통은 그렇게 이제 크고 있거든요. 꽃 자체는 그러면 크기는 똑같아요? 아니면 더 크기는 수국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더 되고요. 크고. 보편적으로 다 수국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수국도 사실은 한 줄기 나무 줄기에서 꽃대를 여러 개를 피우면 꽃이 좀 잔잔하게 여러 개가 피는 거고 옆에 잔잔한 걸 잘라주면 큰 걸 피우듯이 과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좋은 과일을 이제 얻으려고 옆에 다른 걸 따주게 하는 건데. 근데 불도화는 흰색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색도 있나요? 보편적으로 흰색만 있습니다. 흰색, 흰색만 수국은요? 거의. 수국은 색상이 너무 다양해서 계속 개량이 되고 있고 되니까. 때문에 보편적으로 흰색, 블루, 그러니까 푸른 하늘색, 그다음에 핑크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색상이 혼합돼 있는 보라색 많고 요즘 또 수입이 또 많기 때문에 색상의 변화는 다양하고 예, 개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원에서 다알리아 붉은색이 예뻐서 샀는데 땅에 심어도 될까요? 라고도 물어보셨네요. 네, 다알리아는 정원에서 정말 정열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꽃이고요. 지금 필식인가요? 네, 지금 필식이고 꽃도 굉장히 강렬하지만 또 그 종류에 따라서 큰 꽃들 주먹보다 사람 얼굴만한 꽃도 있습니다. 조화 같아요. 되게. 네, 조화 같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연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 강해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여기 또 그 초록초록한 곳에 사이에 있으면 굉장히 또 이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키워볼만 하실 텐데 그 화원에서 사셨을 때는 화분에서 사셨겠지만 그거를 그냥 계속 화분에다가 놓고 키우는 것보다는 땅에 묻으시는 걸 아주 굉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예. 좋아요. 심으시면.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플라워뱅크 최윤선 대표 모시고 꽃과 식물 가꾸기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치과 김영욱 원장 모시고 치과 질환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